서울의 지하철 계획 중 중간에 계획이 백지화되어 버린 대표적인 노선, 바로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입니다. 이 노선은 어떤 계획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만들어졌다면 서울시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의 계획은 1호선에서부터 4호선이 다 완공된 이후에 나왔지만 3기 지하철 계획은 2기 지하철이 한창 추진, 공사 중인 시절에 나왔습니다. 3기 지하철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은 1991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993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공사 중이던 2기 지하철 중 3기 지하철 환승이 예정된 역들은 환승 동선을 고려하여 역을 설계하였습니다. 3기 지하철이 최종 확정되기 전 대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9호선에서부터 12호선을 신설하고 3호선을 수서역에서부터 오금역까지 연장하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9호선과 11호선이 조금 달랐는데 9호선은 서쪽 구간은 비슷하지만 3호선 연장 대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지나 오금역까지 향하도록 계획하였고, 11호선은 양재동에서 강남대로, 시청, 독립문을 지나 은평구 신사동까지 향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대안에는 3호선 연장 구간은 9호선이 대신하고 13호선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3호선은 양재동에서 출발해서 예술의 전당, 대법원 등 반포대로를 지나 용산으로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길이가 짧은 13호선은 용산역 주변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며, 당시 공항철도의 시종점이 용산역 방향으로도 고려되던 시기였으므로 공항철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안은 9호선 탄천 구간의 시공이 어렵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용산 지역에 지하철 노선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이 없어 최종적으로 첫 번째 대안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중 현재 건설되어 운행 중인 9호선과 3호선 연장선을 제외하고 백지화된 10호선과 11호선, 12호선의 특징과 이들 노선이 지어졌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호선은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시흥대로를 따라 구로 디지털 단지, 신풍, 영등포역과 영등포 시장역을 지나며 국회의사당, 공덕역을 거쳐 서울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이어서 청량역과 면목동의 사가정역을 지나며 경기도 구리시로의 연장도 고려한 노선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시흥동에서 서울도심공항까지는 1호선의 수요를 일부 분산하는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서울도심과 영등포, 여의도를 연결하며 지하철 이용이 불편했던 면목동과 독산동 일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선이었습니다. 한편 광명시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이 예정되면서 10호선을 광명역까지 향하는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즉 이 노선은 KTX가 운행할 예정인 서울역 그리고 광명역을 모두 연결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입니다. 또 이 당시 계획이 나왔던 제2공항철도가 광명역으로 연결할 계획이었고, 여기서 10호선과 연계하여 인천,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또 하나의 경로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도심구간은 이미 1호선에서부터 5호선이 주요 지점을 모두 통과하고 있어 경로가 상당히 복잡했던 노선이었는데, 서울역을 지나 명동길, 마른내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마장로를 지나 청량리역으로 향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10호선 대비를 위해 5호선 영등포시장역, 6호선 신당역, 7호선 신풍역은 미리 10호선을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 1996년까지도 차량기지 위치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1997년에 들어서는 경부고속철도 출발역이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으로 정해진 적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10호선의 경유지를 용산역으로 조정하려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 도심구간이 기존 지하철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우회하려는 계획도 세우는 등 백지화 직전까지 노선이 제대로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11호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 마포구청역을 지나며 홍은동을 지나 독립문역, 시청역과 명동 신세계 앞을 지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서 녹사평역을 지나 강남역, 양재역이 있는 강남대로로 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 양천구 구간에서 도심이나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건 크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노선은 서울 서남부와 서부권의 연계,
그리고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남과자동 등 음영지대를 통과하고 서울도심과 강남을 잇는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또 목동 지역은 당시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었고 난지도 지역 역시 잠재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었으므로 이 두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녹사평역 부근으로 서울시청사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서 녹사평역은 서울시청사의 이전과 6호선, 11호선 환승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6호선 마포구청역, 7호선 노년역 역시 11호선을 염두하고 역을 설계하였습니다. 11호선은 한강을 두 번 건너는 노선이었는데 서쪽 구간은 성산대교 옆에 별도의 교량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성산대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이 교량은 아래로는 11호선이 위로는 자동차가 지나는 복층 교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즉 11호선이 지어졌다면 지금의 월드컵대교 자리에는 청담대교와 비슷한 복층 교량이 놓였을 것입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3호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온수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시청, 부평구청, 도원, 숭이, 예술회관역을 지나서 인천대공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는데 이 노선과 11호선과의 연결선을 놓아 두 노선을 직결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인천, 부천 지역에서 서울 서남권과 서북권이 하나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10호선과 마찬가지로 1997년 경부고속철도 출발역이 용산역으로 정해지면서 노선 변경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도심과 강남대로를 바로 연결하는 노선이라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도심과 강남을 연결하는 역할로 3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압구정과 고속터미널 경유에서 약간 굴곡이 있는 노선입니다. 11호선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지역과 강남대로를 바로 이어 3호선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12호선은 왕십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대, 미아 사거리를 지나 광운대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이 지어졌다면 사실 12호선 대신 수인 분당선이 되었거나 수인 분당선이 12호선으로 명칭을 바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인 분당선의 연장선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월계동, 종암동 등 이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운대역에서 설릉역으로 간다 하면 배차 간격이 긴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타서 다시 왕십리역에서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야 하지만 12호선이 개통되었다면 이 지역에서 강남을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호선은 앞서 소개한 10호선, 11호선과는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노선 연장 민원,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3기 지하철은 기존 지하철이 경유하지 못한 음영지역의 연결과 서울도심과 강남, 영등포, 여의도 등 도심지를 이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는데 기존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다는 점, 또 관악구 지역 등 여전히 지하철이 가지 않는 지역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3기 지하철마저 지나지 못한 지역은 그래서 별도의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3기 지하철은 1995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의 개통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점점 지연되더니 1995년에 이르러서는 재원 조달 문제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될 뻔한 적도 있었고 이후에는 추진은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구간별로 착공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호선은 잠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이 계획 역시 결국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에 들어서는 9호선과 3호선 연장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는 와중 IMF 외환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지하철 신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대신 서울 용산을 중심으로 경기도 외곽을 잇는 X자형 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세워지는데 이 계획을 기반으로 신분당선, 신안산선이 추진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 서울의 도시철도 계획은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경전철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75%까지 끌어올리려던 약 9조 원의 3기 지하철 계획 중 일부인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지만 현재 다른 대체 노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0호선의 경우는 서쪽 구간은 신안산선이, 동쪽 구간은 면목선이 비슷한 경로를 지난다고 볼 수 있으며 11호선의 경우 목동선과 신분당선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일부 구간만 다른 노선으로 대체된 10호선, 11호선과는 달리 12호선은 원래 계획과 거의 유사하게 동북선 경전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분당선의 연장선으로 계획된 12호선과는 달리 동북선은 별도의 경전철로 공사 중이어서 왕십리역에서 환승이 필수라는 점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